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권 명작 소설을 함께 읽는 책으로 소설클럽입니다. 오늘 얘기 나눌 책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영국의 대표 작품이기도 하고요. 결혼에 관한 클래식이기도 한데요. 영화로도 나와서 이미 너무 유명하고 제목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영국 시골 마을에 딸만 5인 베넷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영국의 상속법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한사 상속제도라고 해서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이 딸들에게 물려지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요. 딸만 있는 베넷 부인은 딸들을 부잣집 남자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쁜 첫째 딸 제인과 둘째 딸 엘리자베스가 각각 빅리와 다하시라는 부잣집 청년과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게 바로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네, 이 소설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결혼 얘기만 주구장창 나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여성들은 결혼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반이 전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의 친구인 샬럿이 애정 없이 조건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작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은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집안이 가난한 젊은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영예로운 앞날의 대비책이었다. 행복을 보장해 줄지는 알 수 없어도 궁핍에 대한 가장 만족스러운 예방책임은 틀림없었다. 결혼이 궁핍 예방책. 너무 안타깝고도 현실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 작가인 제인 오스틴조차도 평생 미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남자 형제들과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살아야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작품의 제목은 오만과 편견이죠. 남자 주인공 다시는 오만하고요.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그가 오만하다고 편견을 가져요. 사실 이 작품의 원래 제목은 첫인상이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 작품은 엘리자베스가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다시가 생각보다 오만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다시 말해 자신의 편견을 벗어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그 성찰, 그리고 다시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심리 묘사가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역시도 엘리자베스를 만나면서 실은 나도 옛날에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당신 덕분에 예의를 알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결혼이라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내면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지 그 변화에 주목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감동적이에요. 이 소설은 성격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등장인물들의 성격 묘사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특히 우리의 주인공 엘리자베스가 정말 매력적인데 요즘 말로 하면 걸크러쉬가 따로 없어요. 아주 당차고 솔직하고 똑똑하고 유머까지 겸비한 현대적인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도 엘리자베스가 너무 좋았던 게 다시의 이모이자 거만한 상류층인 캐서린 귀부인 앞에서 절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짱 있는 엘리자베스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캐서린 귀부인이 특별한 재능이나 놀랄만한 덕목을 갖추고 있어 경외할 만한 분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돈이나 지위 따위가 빚어내는 위험이라면 아무런 두려움 없이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훌륭한 덕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쫄지 않겠다는 거죠. 얼마나 당차고 당돌한지 이 시대에서는 정말 쉽게 보기 힘든 여성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캐서린 귀부인은 자신의 조카인 다시와 엘리자베스 사이에 결혼 소문이 돌자 엘리자베스를 직접 찾아갑니다.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안과 연을 맺으려고 하냐 했더니 엘리자베스가 사람 잘못 보셨다. 귀부인은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내 행복은 내가 찾는다. 내가 결정한다. 라고 아주 당차게 응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충격을 받은 캐서린 귀부인은 이 말을 다시한테 전하는데 다시는 의외로 이 지점에서 다시 용기를 얻고 엘리자베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이 오만과 편견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게 되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그 오해를 풀어가는 심리 변화들이 굉장히 경쾌하고 흥미롭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책으로 오만과 편견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두께는 좀 있지만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빨리 읽으실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